할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엄마가 10살 손자의 일기장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엄마가 오늘도 종아리를 30대 때렸다. 화장실에 4시간 가뒀다. 배가 고프다. 오늘도 밥을 못 먹었다. 30년간 검사로 일한 할머니였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몽을 몰랐습니다. 이래가지고 1등 할 수 있겠어? 아들, 똑바로 안 할 거야? 완벽해 보였던 며느리의 가면 뒤에 숨겨진 끔찍한 행동. 어머니, 제 자식은 제가 알아서 해요. 상관하지 마세요. 내 손자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용서할 수 없어. 며느리를 벌주기로 결심한 시어머니. 과연 손자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배 아파난 자식에게 어미라는 사람은 어떤 끔찍한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참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설날 아침이었어요. 정원은 거실 소파에 앉아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30년간 아동학대 전담 검사로 일했던 그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것이었죠.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들 준혁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38살의 준혁은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그 뒤를 따라 며느리 서영이 들어왔습니다. 35살의 서영은 언제나 완벽한 모습이었죠. 명품 옷을 입고 화장도 흠잡을 데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살 태윤이가 되어왔습니다. 정원은 손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태윤이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거든요. 눈 밑에는 까만 그늘이 져 있었고 예전보다 훨씬 마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태윤이가 90도로 인사했어요. 10살 아이답지 않게 너무 경직된 모습이었죠. 정원은 태윤이를 안아주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태윤이가 순간 몸을 움츠였어요. 마치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정원의 검사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학대받는 아이들을 봐왔던 그녀였어요. 이런 반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원이 정성껏 준비한 명절 음식이 가득했어요. 떡국, 전, 잡채, 갈비찜까지. 그런데 태윤이는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거든요. 그때였어요. 태윤이가 물컵을 쓰러뜨렸습니다. 물이 테이블에 쏟아졌어요. 태윤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는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었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윤이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0살 아이가 보일 반응이 아니었어요. 서영이 다가왔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어요. 괜찮아. 태윤아, 엄마랑 화장실 가서 옷 갈아입자. 서영은 태윤이의 팔을 잡고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정원은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불길할 정도로요. 10분이 지났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태윤이가 나왔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분명 울었던 것 같았어요. 옷은 갈아입었지만 표정은 더 어두워져 있었죠. 정원이 태윤이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때 서영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 교육 방식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제 아들은 제가 알아서 잘 키워요. 목소리가 칼날처럼 차가웠어요. 정원은 놀랐습니다. 평소에 공손한 며느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준혁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애들 교육이 원래 빡세요. 서영이가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준혁은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무관심한 태도에 정원은 답답했어요. 식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정원은 태윤이를 계속 관찰했어요. 아이는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젓가락질을 할 때마다 손이 떨렸고 실수할까봐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죠.
그때 정원의 눈에 뭔가 들어왔습니다. 태윤이가 소매를 걷어 올렸을 때였어요. 팔목에 멍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새 것도 있었고 오래된 것도 있었어요. 누군가 강하게 잡은 흔적이 분명했죠. 정원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검사 시절 이런 멍은 학대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떠났습니다. 정원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태윤이가 이상해요. 팔에 멍도 있고.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애들은 원래 여기저기 부딪히고 다니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남편도 정원의 걱정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멍들이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정원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태윤이의 겁에 질린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던 모습, 빨갛게 부은 눈, 팔목의 멍 자국들. 30년간 검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학대 사건을 봐왔어요. 그때마다 아이들은 똑같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과도한 공포, 극도의 긴장, 반복적인 사과,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상처들. 정원은 결심했습니다. 뭔가 조사해야 했어요. 손자를 지켜야 했습니다. 비록 가족들이 모두 반대하더라도요. 태윤아, 할머니가 너를 꼭 구해줄게. 정원은 어둠 속에서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검사 본능이 강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이것은 분명 아동학대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바로 며느리 서영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원은 며느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상냥했죠. 어머님, 급한 일이 생겨서요. 태윤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정원은 즉시 승낙했어요. 손자를 가까이서 관찰할 좋은 기회였으니까요. 오후 2시 정원은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영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모습이 칼처럼 날카로워 보였죠. 3일 후에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우리 태윤이 잘 돌봐주세요. 태윤이 학원 시간표는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서영이 나간 후 정원은 시간표를 확인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빈틈이 없었어요. 수학, 영어, 과학, 피아노, 미술, 태권도, 논술까지. 10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많았죠. 태윤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문제집을 풀고 있었어요. 정원이 다가가자 아이는 흠칫 놀랐습니다. 할머니, 저 공부해야 돼요. 엄마가 다 끝내라고 했어요. 빨리 해야 해요, 안 하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원은 태윤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태윤아, 잠깐 쉬어도 돼. 할머니가 간식 만들어줄게. 부엌에서 샌드위치를 만드는 동안 정원은 집안을 둘러봤어요. 너무 깨끗했습니다. 10살 아이가 사는 집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죠. 장난감 하나 없었어요. 간식을 먹은 후 태윤이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정원은 아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방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태윤이의 방은 감옥 같았습니다. 책상과 침대, 책장뿐이었어요. 벽에는 상장들이 빼곡했지만 아이다운 그림은 하나도 없었죠. 정원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교과서와 문제집들 사이에 작은 공책이 하나 있었어요. 표지에는 비밀 일기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정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월 5일. 오늘 수학시험에서 95점 받았다. 엄마가 종아리를 30대 때렸다. 100점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3월 12일. 영어학원 레벨 테스트에서 떨어졌다. 엄마가 저녁을 안 줬다. 배가 너무 고팠다. 물만 마셨다. 정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더 읽어 나갔습니다. 4월 3일. 피아노 콩쿠르에서 은상을 받았다. 금상이 아니라고 엄마가 4시간 동안 화장실에 가뒀다. 불도 꺼놨다. 너무 무서웠다. 4월 20일. 학교에서 친구랑 놀다가 늦었다. 엄마가 내 손바닥을 자로 때렸다. 손이 너무 아파서 연필을 못 잡겠다.
정원은 계속 읽었어요. 페이지마다 끔찍한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5월 15일. 엄마가 말했다. 할머니한테 이야기하면 우리 가족이 망한다고. 아빠도 회사에서 잘린다고. 다 내 잘못이 된다고. 6월 2일. 학교 상담 선생님이 왜 팔에 멍이 있냐고 물었다. 엄마가 시킨 대로 계란에서 넘어졌다고 거짓말했다. 선생님이 믿은 것 같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어요. 어제 유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부러웠다. 나도 그렇게 되면 엄마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정원은 일기장을 덮었어요.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30년 검사 생활 중 이렇게 끔찍한 일기는 처음이었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태윤이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태윤아, 안 돼요. 그거 보면 안 돼요. 태윤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정원은 아이를 안으려 했지만 태윤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한테 다 말할 거예요. 할머니가 내 일기장 봤다고. 태윤아, 할머니가 도와줄게. 태윤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무도 못 도와줘요. 엄마가 그랬어요. 이건 교육이라고. 나를 위한 거라고. 정원은 핸드폰을 꺼내 일기장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원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태윤이는 할머니를 피했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원은 오래된 친구를 찾아갔어요. 오명수 전직 아동 심리 상담사였죠. 68살의 명숙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정원아, 오랜만이네. 정원은 일기장 사진을 보여줬어요. 명숙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심각한 아동학대야.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까? 명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가 이미 학습된 무기력 상태야. 엄마의 세뇌에 완전히 갇혀 있어. 빨리 개입하지 않으면 정원은 결심했어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태윤이를 구하려면 완벽한 준비가 필요했죠. 집으로 돌아온 정원은 태윤이를 불렀어요. 태윤아, 할머니랑 그림 그릴까? 태윤이는 마지못해 나왔습니다. 정원은 종이와 크레파스를 주었어요. 가족 그림을 그려볼래? 태윤이가 그린 그림을 본 정원은 충격을 받았어요. 태윤이는 자신을 아주 작게 구석에 그렸습니다. 서영은 거대하게 무서운 표정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서영의 손에는 막대기가 들려 있었죠. 정원은 이 그림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었어요. 정원은 태윤이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서영이 출장해서 돌아오기 전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교무실에 들어서자 담임 선생님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젊은 여선생님이었어요. 태윤이 할머니시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태윤이가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숨을 쉬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저도 걱정이었어요. 태윤이가 체육 시간마다 아프다고 빠져요.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요. 태윤이에게 물어봐도 몸이 안 좋다는 말만 했어요. 정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역시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죠. 보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보건교사는 50대 여성이었어요. 정원이 자신을 소개하자 교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실은 태윤이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몸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요. 보건교사는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태윤이의 건강 기록부였습니다. 지난 6개월간 12번이나 보건실에 왔어요. 팔, 다리, 등에 멍이 있었죠. 아동학대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요? 태윤이 어머니가 의사 진단서를 가져왔어요. 집에서 계단에 넘어졌다고요? 병원 도장까지 찍혀 있어서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정원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서영이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태윤이가 그린 그림이 있을까요? 미술실로 갔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정원은 태윤이의 그림을 찾았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어요. 태윤이는 자신을 아주 작게 구석에 그렸습니다. 서영은 크고 무섭게 그려져 있었죠. 준혁은 아예 그려지지 않았어요. 정원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 다른 증거였죠. 집으로 돌아오니 서영이 와 있었어요. 출장에서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어요. 어머님, 제 허락 없이 학교에 가셨다면서요? 정원은 놀랐어요. 누군가 서영에게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태윤이가 걱정돼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교육 방식에 간섭하지 말라고요. 서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평소의 공손함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때 준혁이 들어왔어요. 아들의 얼굴도 굳어 있었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서영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정원은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태윤이가 학대받고 있어. 학대요?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준혁이 소리를 질렀어요. 정원은 핸드폰을 꺼내 일기장 사진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이걸 봐. 태윤이 일기장이야. 하지만 서영이 빠르게 핸드폰을 빼앗았어요.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어떻게 남의 일기를 몰래 보세요? 어머니, 자꾸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 아이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영은 정원의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어요. 준혁이 아내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죠. 서영아, 진정해. 엄마가 모르고 하신 거야. 진정이 안 돼요. 시어머니가 날 범죄자 취급해요. 서영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원은 그 눈물이 가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30년 검사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죠. 준혁은 완전히 서영 편이 되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서영이가 얼마나 태윤이를 사랑하는데요. 사랑. 체벌이 사랑이니? 요즘 애들 교육이 원래 빡세요. 어머니 시대랑 달라요. 정원은 절망스러웠어요. 아들마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원은 태윤이와 단둘이 있을 기회를 만들었어요. 녹음기를 켜두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죠. 태윤아,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태윤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잘못하면 엄마가. 말을 멈췄어요. 무언가 말하려다가 포기한 것이었죠. 엄마가 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숙제하러 들어갈게요. 태윤이는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녹음도 중요한 증거였어요. 다음 날 정원은 깨진 핸드폰을 수리했습니다. 다행히 사진들은 클라우드에 백업되어 있었어요. 정원은 명숙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명숙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신고해야 해. 더 늦기 전에. 이대로 태윤이를 더 이상 혼자 두게 해선 안 돼. 정원은 결심했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더라도 태윤이를 구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윤이가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태윤이 어머님이 전화가 안 되셔서 연락드렸어요. 서둘러서 병원으로 와주세요, 할머님. 정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최악의 상황이 온 것이었습니다. 정원은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 안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태윤이가 무사하기를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선생님과 통화가 되었는지 준혁과 서영이 이미 와 있었어요. 서영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정원은 그녀의 눈에서 이상한 빛을 봤습니다. 불안함이 아니라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빛이었죠. 의사가 나왔어요. 젊은 남자 의사였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준혁이 대답했어요. 네, 저희가 부모입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태윤이는 영양실조와 극도의 스트레스로 쓰러졌어요. 그런데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 몸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새 것도 있고 오래된 것도 있고 이건 단순한 사고로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 누군가 주기적으로 가해를 한 상처입니다.
정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의료진이 학대를 발견한 것이었죠. 서영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건 시어머니가 한 거예요. 어제 아이를 돌봐주셨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정원은 충격을 받았어요. 서영이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태윤이를 때렸다고? 서영은 눈물을 흘리며 연기했어요. 어머니가 옛날 방식으로 아이를 혼내신다고 들었어요. 매를 들었다고. 준혁이 아내를 감쌌어요. 어머니, 이게 사실이에요? 어머니가 왜 태윤이를... 정원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의무 신고 대상이거든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사도 함께 왔습니다. 상담사는 40대 여성이었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태윤이와 단독 면담을 하겠습니다. 부모님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제가 태윤이와 먼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상담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태윤이가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지만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가 상담사가 정원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하더군요. 할머니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다고.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때렸다고 고백했어요. 화장실에도 갇히고 밥도 못 먹고 엄마가 무섭다고 했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게 된 것이었죠. 그건 오해예요. 교육이었어요. 제가 태윤이와 얘기해 볼게요. 경찰이 서영에게 다가갔어요. 일단 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정원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경찰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태윤이 일기장 사진이에요. 학교 선생님들 증언도 녹음해뒀고요. 경찰이 자료를 확인했어요.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명백한 아동학대네요. 그때 준혁이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일단 집을 수색해야겠습니다. 먼저 집으로 가시죠. 2시간 후 경찰이 서영의 집에서 증거를 발견했어요. 체벌 도구들이 나왔습니다. 회초리, 자, 그리고 훈육일지라고 적힌 노트까지. 노트에는 날짜별로 태윤이를 어떻게 처벌했는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마치 실험 기록처럼 체계적이었죠. 서영은 경찰서로 연행되었어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더 이상 소란을 피우시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처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다 태윤이를 위한 거였어요. 최고를 만들려고 한 거라고요. 정원은 그런 서영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학대를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어요. 태윤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든 것 같았죠. 준혁이 무너져 내렸어요.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왜 몰랐을까요? 우리 태윤이가 제 아들이... 정원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태윤이를 지켜야지. 태윤이가 눈을 떴어요. 정원을 보자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그래, 할머니 여기 있어. 태윤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정원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무도 너를 때리지 못해. 이 할머니가 우리 태윤이 지켜줄 거야. 그날 밤 정원은 병실에서 태윤이를 지켰어요. 아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가끔 꿈속에서 놀라 깨기도 했지만 할머니를 보면 다시 안심하고 잠들었어요. 정원은 생각했습니다. 검사 시절 많은 아이들을 도왔지만 가장 중요한 아이는 바로 자신의 손자였다고요. 늦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법정의 날이 밝았습니다. 정원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30년 전 검사로 일할 때 입던 것과 비슷한 옷이었죠. 오늘은 증인으로 서는 날이었습니다.
법정은 무거운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서영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 전의 완벽한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죠. 검사가 정원을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박정원 증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피고인은 제 며느리입니다. 태윤이는 제 손자고요. 정원은 차분하게 증언을 시작했어요. 태윤이의 이상한 행동들, 일기장 발견, 학교에서의 조사, 그리고 병원에서의 일까지. 30년 검사 경력답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정원이 태윤이의 일기장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10살 아이가 쓴 끔찍한 내용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죠. 다음은 담임 선생님의 차례였어요. 태윤이는 항상 불안해했어요. 체육 시간을 피했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죠. 그냥 계속 책상에 앉아 공부만 했어요. 보건교사도 증언했습니다. 6개월간 12번이나 보건실에 왔어요. 온몸에 멍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태윤이 어머님이 병원 진단서를 주셔서 신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증인은 명숙이었어요. 전직 아동심리상담사인 그녀는 전문가 증언을 했습니다. 태윤이는 심각한 학대 후유증을 보이고 있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 장애가 모두 나타났습니다. 명숙은 태윤이가 그린 그림들을 보여줬어요. 자신을 작게 그리고 엄마를 크고 무섭게 그린 그림들이었죠. 이런 그림은 전형적인 학대 피해 아동의 표현입니다. 그동안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되지가 않아요. 서영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인은 단지 교육열이 높았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아동학대를 얘기하기엔 증거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검사가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서영이 쓴 훈육일지였어요. 3월 5일 수학 95점, 종아리 30대, 4월 3일 피아노 은상, 화장실 4시간 담금. 저런 천벌을 받을 인간 같으니 저게 부모야. 악마가 따로 없구만.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서영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학대했는지 명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윤이의 영상 증언이 재생되었어요. 아이를 법정에 세우지 않기 위한 배려였죠. 화면 속 태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때렸어요. 공부 못하면 때렸어요. 밥도 안 줬어요. 아이의 작은 목소리에 방청객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판사가 서영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서영이 일어섰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태윤이를 사랑했어요. 최고로 만들고 싶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들 자식이 최고이길 바라지 않나요? 반성이 전혀 없었어요. 정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3년에 처한다. 서영은 무표정하게 판결을 들었어요. 끝까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니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의 얼굴은 많이 야위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태윤이한테, 어머니한테. 제가 죽일 놈이에요. 정원은 아들을 안아줬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어. 지금부터라도 태윤이를 잘 키우자. 3개월 후 정원의 집이었어요. 태윤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준혁도 자주 왔어요. 아이는 매주 심리 치료를 받았고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할머니, 이거 보세요. 태윤이가 그림을 들고 왔어요.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태윤이도 크게 그려져 있었고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정원은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예쁘네. 우리 태윤이가 그림을 잘 그려. 태윤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가 저를 구해줬어요. 사랑해요, 할머니. 정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정원은 태윤이의 새 일기장을 봤어요.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다. 할머니가 김치찌개를 해줬다. 조금 매웠지만 역시 할머니 요리 솜씨는 최고다. 할아버지는 나랑 체스를 했다. 아빠가 와서 같이 공원에 갔다. 다음번에는 놀이동산에 가기로다. 이제 무섭지 않다. 할머니가 있으니까. 정원은 일기장을 덮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검사 시절 정원은 수많은 아이들을 도왔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손자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태윤이는 이제 진짜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10살답게 뛰어놀고 웃고 가끔은 투정도 부렸죠.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정원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정원은 생각했어요.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온다고. 그리고 사랑은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할머니 저 배고파요. 밥 주세요. 오늘은 돈가스 해주세요. 태윤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앞으로 태윤이는 어느 아이들보다 밝고 행복하게 자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태윤이와 같은 아이들이 있다면 당장 경찰서에 신고를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어울림입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는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 때 꼭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잠시 시간 내주시어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